연방중앙은행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 연속 인하 결정입니다. 오늘 중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4.5%에서 0.25%포인트 낮춘 4.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티프 맥클렘 중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 증거가 없고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는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더 큰 폭의 인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앞서 7월 말 3분기 성장률을 2.8%로 예상한 중은은 하지만 6월과 7월의 약한 지표를 감안할 때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은이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CIBC 경제 전문가는 중은이 이번엔 신중히 접근했지만 3분기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면 계속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선 고용시장과 핵심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에 따라 중은이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수석 경제학자는 금리 향방이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엔 경제 성장 촉진에 맞춰 금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지난 2분기 연간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연 2.1%였지만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은 감소했고 소비자 지출도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6월과 7월 경제 성장률도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은은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그때그때 금리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다음번 통화정책회의는 10월 23일입니다. 한편 오늘 중은은 주택시장의 불균형과 높은 집값, 또 일부 서비스업 물가가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장바구니와 주거비는 계속 올라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비용에 새로운 지출도 걱정인 가정이 많은데 이에 올가을 연방정부 지원금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GST 환급입니다. 개인과 가족이 지출한 GST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로 소득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환급금은 세금 신고 이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마지막 환급은 10월 4일로 미혼인 경우 $496, 결혼했거나 사실혼인 경우 $65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171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 자녀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급 일정은 9월 20일과 10월 18일, 11월 20일입니다. 연방 탄소 환급금은 10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온타리오와 엘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PEI주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주마다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4인 기준 온주는 최대 $280, 엘버타주는 최대 $450 등입니다. 신규 이민자는 관련 양식을 작성해 지정된 세금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밖에 캐나다 근로자 혜택은 10월 11일에 지급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으로 근로소득은 있지만 저소득인 경우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되며 CWB 장애인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주에서는 저소득과 중산층을 위한 온타리오 트릴리움 혜택이 매달 자격이 되는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캐나다 공항이나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국에서 출국 허가를 받고도 캐나다 국경에서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 들어 매달 평균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비난민 비자 소지자와 캐나다 국경관리국이 돌려보낸 출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입니다. 여기서 출국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 외국인이 신청을 철회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수는 6,100여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들 중 무려 5,800여 명이 관리국이 돌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국경관리국은 외국인의 입국은 입국 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별로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취득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방문자들이 국내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폐지했습니다.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바로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들은 미국 등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올 들어 비자 승인보다 거부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주택난과 실업, 의료난의 주범으로 이민자와 유학생 등이 꼽히며 비난이 일자 이민 정책을 다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가을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영주권자 수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이번 달 26일부터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도 대폭 강화합니다. 또 유학생 수도 향후 2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민 정책이 급변하는 건 연방정부의 총선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연방자유당이 여론을 의식해 이민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화재 위험이 있는 삼성전자 전기레인지를 리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제품 전면 손잡이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의해 의도치 않게 작동되면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57건 넘는 사고가 보고됐고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제품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슬라이드인 타입의 전기레인지 19개 모델 30만여 대로 레인지도 왼쪽 상단이나 레인지 하단 보관함 내부에서 해당 모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삼성전자 캐나다에 연락해 전면 손잡이 잠금 장치 또는 커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리콜 모델 번호는 얼티비 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브라질과 볼리비아, 쿠바 등 국가에서 오로프치열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로프치열은 오로프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나 깔따구에게 물려 걸리는 질환으로 발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을 동반하며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습니다. 사람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신부의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행 중 오로프치열에 걸린 여행객들이 귀국하면서 남미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국가를 여행하기 전 의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행 중에는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여행 이후에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증상을 보이면 바로 가정이나 클리닉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 아마존에 주로 국한됐던 발병 현상이 기후변화와 산림벌채, 도시화 등으로 다른 국가로 번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온타리오주 놀수욕 서쪽 플라자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10대 소년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7시 45분 15살 마리오 기딩스 군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플라자에서 짙은색 차량에서 쏜 총에 맞고 숨졌으며 표적 살인으로 간주한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 등을 압수조사하는 한편 용의 차량과 총격범을 쫓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이웃에 따르면 마리오 군은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한 뒤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또 다른 동네에서 온 그룹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웨스턴 로드에 사는 아이들이 이웃 동네 아이들과 다투면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블러스와 프레시코 식품점에서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프레시코 매장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사는 한 네티즌이 제인스 브랜드 너겟과 돼지 등갈비, 맥케인 비스트로 셀렉트 감자튀김, 오이, 레몬페퍼 시즈닝, 라임, 레드페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레몬페퍼 시즈닝 가격이 러블러스는 $12 11센트인데 반해 프레시코는 $4 29센트로 큰 차이가 나고 라임과 레드페퍼 등 모든 제품이 러블러스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들 제품을 모두 구매한 총액도 러블로스는 $80 73센트인 반면 프레시코는 $47 30센트로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자 네티즌들은 러블로스를 보이콧한 뒤 처음으로 프레시코를 알게 돼 좋았다. 식료품 가격 비교 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부터 할인 매장인 프레시코와 풀서비스 매장인 러블로스를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렇다고 식품 가격이 30% 이상 비싼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박도 있었습니다.